네, 안녕하십니까? 예, 10년 후 부자의 작은 부자입니다. 오늘 10월 19일이고요. 여러분 보게 돼서 유독 더 기쁜 한 주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주중에 천안에 내려갈 일이 있어가지고 4박 5일 동안 천안에 있어서 이제 어제 금요일 돼서야 이제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어쨌든 이제 주중에 일이 좀 힘들어서 그런가, 야 이거 주말이 올 것인가 생각했었는데 주말이 왔고 저도 서울에 왔고 촬영을까지 하게 돼서 유독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내일도 내일이 회사 일이 할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촬영 또한 제가 한 여러분께 한 약속이고 매주 꾸준히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시간 내서 다시 만들었고요. 오늘 정보도 좀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뜻있는 좋은 정보였기를 바라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부터 시작을 하면 한 주간의 시장부터 시작을 하면 전 이렇게 잡았는데 이제 계절성 하락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잡았어요. 감히 계절성이 끝났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게 9월에 보시면 이제 1년, 2년, 4년, 4년 동안 9월 달에 계속 내리기만 하다가 올해 드디어 5년 만에 9월이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마감이 되었고 자 이제 10월도 그러면 안 좋은 10월도 잘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10월 첫째 날부터 바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걸 바로 만회하면서 10월 첫째 주도 0.09% 상승해서 어찌되었든 상승으로 끝났고 그래도 10월 2주, 3주, 4주가 있으니까 이거 떨어질 수 있어 했는데 두 번째 주도 플러스로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두 번째 주까지 플러스 되고 이번 주도 그러면 잘 가는 거야 했는데 이번 주마저 상승을 해서 결국은 계속 5주 연속인가요? 오르는 걸로 이제 마감이 됐거든요. 사실상 이제 10월도 두 주밖에 안 남았었는데 말씀드렸듯이 대선이 되면은 이제 그 이미 어느 정도 대선과 FOMC가 있으면은 금리는 낮아지고 또 대선 불확실성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때 상승할 것이 이미 예견돼 있으면 그 이전에 어느 순간부터 이미 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10월 넷째 주, 다섯째 주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하락은 좀 짧을 것이고 조정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보면은 계절성 하락은 끝난 것이 아닌가, 거의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캐치 프라이즈를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홍콩인데요. 홍콩은 이제 폭등하다가 이제 지난주에 폭락을 엄청 했죠. 그래서 야 그래도 이제 요 정도에서 끝나고 사고 싶은 사람이 좀 많으니까 반등해주지 않겠냐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다가 그런데 마지막 금요일 날 3.6%나 올라주면서 하락폭을 상당히 만회하고 2.2% 하락으로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도 이제 홍콩 주식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었는데 마지막 하루 때문에 좀 살아가지고 그나마 수익을 조금 지킨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는 한국인데요. 한국이 국장이 국장하듯이 이게 오를 때는 조금 오르고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고 이걸 반복하는데 딱 보시면 10월이 돼가지고 0.09% 해가지고 그래도 버텨줬어요. 버텨줬는데 한국 같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버티지 못하고 3.1%나 떨어졌죠. 그리고 그 10월 둘째 주, 이거 10월 둘째 주에 미국이 그래도 1%를 올라주긴 올라주는데 그보다 좀 덜하게 1.01% 올라줬고 이번 주에도 0.8% 올랐지 않습니까? 올랐는데 사실상 이건 제가 좀 잘못 쓴 거고 2596이고요. 약간 떨어진 2593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재밌는 게 이게 마지막 날에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미국 영향도 받지만 홍콩 영향도 받지 않습니까? 근데 홍콩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3.6%가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떨어지면서 결국 이제 어찌되었든 마이너스로 끝난 한 주가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주의 계획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보면요. 제가 이제 10월은 그냥 버티는 달이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버티면서 그냥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점 근처를 맴돌면서 이번 한 주 내에 최저점을 찍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저번 주에 찍었던 최저점 위에서 놀았는데 문제는 멀리 못 도망가고 그 근처에서만 놀았단 말이에요. 놀았는데 저는 이제 최저가 이하로는 자동 매수가 되어 있는데
자동 예약 매수는 하나도 안 걸렸어요. 왜냐면은 최저점을 안 찍었으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멘틀 내까지 따라간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게 최저가를 안 찍는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이게 이제 가격이 싸다 싶으면은 이제 그때그때 핸드폰 열 때마다 매수한다고 그랬고, 이렇게 한 주씩 두 주씩 사가지고 다시 또 5일 동안 276만 원치 추가 매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전히 10월 변동성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흔들린다고 하면은 이제 어떤 주식들을, 좋은 주식들을 주워 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계속 미국이 계속 올라주면서 떨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살 게 별로 없었고, 그런데 앞으로 보면은 이제 곧 하락을 마무리하고 11월 상승으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굳이 지금 상태에 좀 오른 상태 내에서 상승 ETF를 벌써 팔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질 때, 특히 우리나라 많이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가 관련된 코르 같은 건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사고, 삼성전자 사고, 이렇게 해서 매수를 좀 더 했고 매도는 거의 없었던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퀀트를 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샀는데 10월 15일 무료 백테스트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제 10월 15일 날 무료 백테스트를 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200만 원어치 이제 매수를 한 상태인데, 음, 일단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퀀트에 좀 더 관심 많았을 때는 좀 더 나은 수익률 높이기, 나은 수익률, 좀 괜찮은 아이디어를 전략을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백테스트 많이 해봤었는데, 물론 바쁘기도 하거니와 뭐 퀀트에 이제 그닥 이제 이걸 주력으로 가져가지 않고 그냥 소형주 ETF로 사는 정도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것저것 백테스트 할 거 없이 그냥 알려진 전략 내에서 괜찮은 수익이 나오는 전략을 이용해서 그걸 매수했고 200만 원 정도 담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예스24 상한가라던가 뭐 고려아연 같은 거 놓치면서 이제 내가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그래도 전략 같은 거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흡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까지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잘 많이 못했고, 그다음 다행인 거는 다음 주 25일 지나면 제가 좀 시간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되면은 뭐 주중에 업무 끝나고 또 주말 통해서 책 좀 읽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하면서 좀 더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내가 책을 읽자는 생각에서 지금 트레이딩 책도 좀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보고 싶었던 것들 이제 몇 개 챙겨놨고, 지나고 나면은 이제 바쁜 업무 끝나고 나면은 좀 보면서 공부를 하고 새롭게 생긴 아이디어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업로드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매수매도 주식인데요. 그래도 이번 주 화요일까지, 아니 그렇죠. 화요일까지는 그래도 주식이 이렇게 쭉 올라줬어요. 그래서 야, 이제 한국도 오르고, 그렇지, 한국 너무 바닥에만 있었으니까 좀 올 때도 됐지. 그러니까 뭐 10월 뭐 계절성도 되게 올해는 영향 별로 안 받는 것 같고 오르나 보다 라고 했고, 2630인가 이 정도 있었을 때 이제 뭐 계속 높아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콘트도 이날 샀었는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11월 되면 더 오를 거니까 굳이 이때 안 팔고 그냥 더 높아서 뭐 11월 가고 12월 가고 내년 갔을 때 팔아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쭉 떨어졌는데 이게 또 한 2550 정도 갔으면 모르겠지만 2590, 2600 선이라 가지고 사실 또 사기로 또 애매한 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트레이딩 된 게 하나도 없고, 보시면 트레이딩 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오른선 올랐을 때도 좀 더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서 지금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트레이딩 한 종목들이 하나도 없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계속 모으고 있고요. 모으고 있어가지고 올해 이번 주에 276만 원 추가해서 총 3,823만 원어치 투자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퀀트 200만 원치 매수가 된 상태이고, 이거는 단지 소형주 ETF랑 복권 이민으로서 지금 매수가 된 거고, 저희 주력으로 가져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만 매수한 상태고, 다만 이게 제가 이제 수익에서는 퀀트 백테스트를 잘못 돌렸어요. 이제 급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업무 중에 잠깐만 돌린 거라 가지고
잘못 돌려가지고 이거 잘못 샀네 해서 다음날 16일 날 잘못 산 거 5개 팔고 다시 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매도가 요거 때문에 걸려가지고 2,800원 정도 됐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은 이제 종목 같은 것도 11월 되면 더 오를 거라 생각하고 그때 넘어서 팔 생각이기 때문에 매도 생각은 별로 없는 것이 현재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새 이제 하락을 한 상태 내에서 못 올라가고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많이 나온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때 언제 오를 것이냐 해서 지금은 바닥에 있지만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함부로 사기보다는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오르려고 하는 이 직전에 요때 사야 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느 타이밍에 살 것이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보이는데 뭐 얘기로는 외국인이 무슨 며칠 연속 갔을 때 사야 된다. 뭐 이평선 돌파 시 매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런 것도 제가 지금 주의 깊게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 저도 겪었었지만 떨어졌다가 올랐을 때 이 오른 가격에 살려고 하면은 떨어졌을 때 가격이 되게 아쉽거든요. 그때 살 걸.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실상 사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때 보면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질 수 있고 올랐다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는 결국 이것도 지금 정말 이게 상승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하고 올랐을 때 이렇게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그러면 바닥과 좀 괴리가 있는데 이렇게 산 평단가랑 쭉 떨어졌을 때 꾸준히 산 평단가랑 차이 냈을 때 어느 게 더 쌀지 해서 저는 그냥 꾸준히 산 그 하락 시에 꾸준히 산 거의 평단가가 더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아직 저희 생각인 거고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제가도 지금 저는 꾸준히 하락할 때만 산 상태 내에서 남들이 올라가지고 자 이제 살 때입니다 삽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샀던 평단가 그거와 비교해 보면서 어느 전략이 좀 더 나을지 좀 더 비교해 보는 그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살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에서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들이 이제 사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 평단가 비교해가지고 제 평단 비교해가지고 내 삼전 순위 몇 프로인지를 공개하면서 떤 전략이 더 나은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떠져서 샀는데 저희 평단가는 이거고 이건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이 더 나은 것 같네요. 이렇게 차이가 있었네요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떠질 때만 산 거보다 이렇게 뭐 무슨 이평선 돌파라든가 외국인 연속 매수할 때 샀을 때 그때의 평단가가 더 낮을 수 있다면 좀 더 그런 전략들을 공부해 가지고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경험으로 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이미 많이 올라서 살 게 별로 없었고 그렇다고 팔려고 하니까 앞으로도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팔 것도 별로 없었던 그런 한 주였는데요. 판 것도 보시면 사실상 지금 상승 ETF와 관련 없는 이제 YIN 홍콩이 따로 놀고 있고 이제 홍콩 자체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등락에 따라서 매수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채권이거든요. 채권이기 때문에 상승 관계없이 4%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조금씩 이제 트레이딩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종목은 나이키 하나 이거는 환율이 너무 비싸고 지금 달러를 사기에는 좀 아쉬운 것 같아가지고 나이키는 조금 올랐을 때 좀 팔아가지고 이 나이키 판값으로 이렇게 매수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수 ETF는 함부로 팔지 않으면서 코르랑 TQQQ 같은 것도 이제 이거 샀지만 올랐다고 해서 팔지 않고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익 공개입니다. 수익 공개. 원래는 더 많이 마이너스 났을 건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홍콩이 금요일 날 올라주면서 200만 원 정도 손실로만 마무리가 된 한 주였네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까지 해서 달러는 190달러 있었고 지지난주에서 1000달러 넘게 1000만 원 넘게 외화가 있었는데 1330원대 많이 팔고 그때 이미 사실상 고점에 생각했는데 더 오르는 거예요. 1360원까지 오르니까 이제 있는 달러 다 팔아가지고 이제 외화는 사실상 거의 다 없는 상태가 됐고요. 근데 이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해 왔는데 외화를 꾸준히 팔다 보니까 사실상 추가적인 신용대출이 좀 덜한 상태 내에서
이제 계속 삼성전자 사게 됐는데 이제 외화가 이제 없죠. 없으니까 지금부터 삼성전자 더 사는 거는 그대로 신용대출로 이제 가는 건데 이미 지금 1억까지 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 자녀 신용대출 한 2,500만 원 정도인데 사실상 요거는 지금 제가 다음 달에 받을 보증금까지 그러니까 뭐 보증금이 들어올 게 있는데 그거까지 합쳐서 2,500만 원 정도가 있는 건데 뭐 어찌되었든 지금 생각에서는 10월도 거의 끝나가고 10월 정도면은 하락이 마무리될까 생각하니까 요 정도 선에서 매수되고 예, 이제 매수는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매수하는 걸로 전략 변경 없이 삼성전자는 계속 매수하고 만약에 뭐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선 내에서 끝이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더 사는 데에서 하락이 끝날 것 같지만 더 하락할 시에는 약속한 대로 뭐 주식담보대출까지 서서 계속 끝까지 멘틀 내까지 삼성전자는 계속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또 여기 통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및 전망이네요. 사실상 지난주 연장선인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그러니까 곧 10월이 끝나니까 이제는 조금씩 매수하고 매도하지 않으면서 그걸 버텨야 되는데 얼마까지 버텨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 어찌되었던 11월 넘어가면 11월의 어느 날 또는 10월의 어느 날 이제 하락이 끝날 걸 생각하는데 그걸 알 수 없으니 그때까지는 존버하면서 계속 매수하면서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제 계획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하락이 없지만 큰 상승도 없이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안 좋은 소리도 나오고 있고 이게 하는데 이거는 여전히 10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인트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정은 없다. 그러니까 약간의 하락은 있더라도 10%씩 빠지는 그 조정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따로 약간의 짧은 하락에 불과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사고 싶은 주식이 있으면 추가 하락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은 기회라 생각하지 않고 매수해야 하는데 지금 미국 주식에서는 제가 사고 싶은 가격 근처에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달러가 비싸가지고 달러까지 따지면 사실상 그 원하는 가격 근처에 있는 것이 더더욱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상권에서도 그냥 오르면 만족해서 이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다만, 더 오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ETF 같은 거를 바로 팔진 않고, 좀 더 가지고 있다가 좀 더 많이 올랐을 때 매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지난주나 이번 주나 제가 트레이딩 목적으로 한 거 외에는 매도 주식이 거의 없어요. 보시면, 뭐 이것도 지금 잘못 판 거고 사실상 매도 없는 거죠. 없고, 그리고 미국 항공도 이제 그 나이키 하나만 팔았을 뿐이고 이거는 트레이딩용 목적인 거니까 나머지 주식이 올랐다가 판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새는 계속 매도 없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좀 계속 버티다가 10월이 좋은 날 되면은 이제 드디어 계속 매수하는 것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머지 주식을 가지고 가는 그런 다시 좋은 시간이 왔으면 하긴 바라네요. 그러면 그때 되면은 주식이 오르면 오르는 걸 즐기면서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읽고 공부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또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 같은 초보 유튜버에게 큰 도움이 되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